네, 이번 주 용인 처인구가 갑자기 혼자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주변 단지들은 다 하락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손품망입니다. 네, 오늘 촬영일이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정말 또 어떻게 빨리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KB 주간 흐름들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매주 보는 루틴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다? KB 주간 상승률을 한 번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그죠? 용인 처인구는 지금 갑자기, 그죠? 다른 지역들 다 파란데 혼자서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나머지 대전 유성구는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이 결과만 보시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KB 주간 시황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요런 증감률 표도 보시지만.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저는 어떤 루틴으로 이렇게 사실 매주 전국 흐름들을 공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KB 부동산 통계 사이트 가셔서 KB 주간 시황을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제가 요건 조금 예쁘게 폰트 크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폰트를 크게 한 겁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특이하게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요렇게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자, 노원구를 한번 볼게요. 노원구 보면 이렇게 지금 하락률이 다시 커졌죠.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 이슈가 들어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노원구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너스 0.332 하락을 했는데 올 초 대비 올라간 매도 호가에 다시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조용하다. 이게 사실 노원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대부분 1월 달에 갑자기, 그죠? 대출 풀어주고 분위기가 잠깐 좋아지면서 이렇게 호가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대부분 주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동 노원 롯데 시그니처 1163세대가 6월 말 입주 예정으로 인근의 구축 아파트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맞는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노원구에 이렇게 클릭을 제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우측에 입주가 지금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서 앞으로 1년 뒤까지 입주가 있는 단지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뭐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상계동이 6월 달에, 그죠? 6월 달에 1163세대가 이렇게 입주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지금 매매 매물은 크게 없지만 전세 매물이 이렇게 빨간색이 전세 매물 수거든요. 전세 매물이 갑자기, 그죠? 3월 초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입주니까 보통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매물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 아파트가 지금 한 1100세대 정도 되니까 그 주변 단지들은 그죠? 전세가 구축들은 더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자, 송파구도 보면 급매물 소진 이후 추격 매수세가 없어 한산하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위에 말씀 호가에 다시 매수세가 주춤하다는 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소형 저가 매물 위주로 간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주는 가락동, 잠실동 재건축 추진 단지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도 보고 이런 것들, 아까 입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더블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슈가 있는 것들. 자, 뭐 동안구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한산하고 가격은 약세다. 급매물 거래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관망하고 있다. 같은 얘기죠. 그죠? 위에서 한 얘기랑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호계동 신축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이제 요런 거, 이제 첫 줄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고, 두 번째 줄에는 뭐 특정 단지나 특정 동에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반짝하다가 지금 주춤하다. 인천 서구 한번 볼게요. 0.42가 빠졌습니다. 20, 30평대의 급매물에 대한 매수 문의는 간간히 들어오고 있으나 중대형 평형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신축도 저렴한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어 구축 대형 아파트는 거래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천 서구 한번 보면, 인천의 서구를 한번 보면
입주가 보시면 입주가 지금 이렇게나 많습니다. 입주가. 입주가 이렇게나 많고, 여기서부터 보면 지금 입주 지금 3월 달이거든요. 요까지는 1월 달까지 입주입니다. 1월 달까지 입주한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1월 달까지 입주한 단지고 앞으로 입주할 단지들이 요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세대수가 4월 달, 6월 달, 6월 달, 6월 달 입주하는 단지들이, 큰 단지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6월 달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5천, 6천, 7천 세대가 넘네요. 거의 뭐 8천 세대 정도 되는데, 이거 이 정도 8천 세대면 분명히 전세가, 이거 보세요. 작년 12월 달에 입주한 포레나 루원시티는 어느 정도 보시면 그래서 전세가 그래도 대부분 정리가 좀 됐습니다. 1월 달에 한 거, 1월 달에 아파트들도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1월 달에 아파트들도 매물수가 많이 줄어서 거의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 거, 4월 달에 아파트 매물수 지금 전체 올라오고 있고요. 6월 달 건 아직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3월 말이나 3월 말이니까 지금 4월 후반부 되면 얘네들 매물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또 나중에 아마 요 주간 통계에 서구가 나오면서, 그죠?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 6월 달에 입주하는 검단역의 요런 백석동의 아파트들이 대단지 입주가 많아. 지금 뭐 구축들이 더 힘들게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곧 있으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는 지금 요렇게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아파트들이 이슈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사실 앞으로 입주될 단지들 요렇게 같이 분석을 해 보시면 이제 이 주간 미래를, 단기간의 미래를 같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대전으로 한번 넘어가 빼요. 대전 유성구를 보면 마이너스 1.25가 빠졌어요. 이 주간 지수가 마이너스 1까지 빠진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용산동의 호반서밋 그랜드파크 1700세대가 5월 입주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수요가 없어서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유성구에 보면 대전 유성구입니다. 유성구 한번 보겠습니다. 유성구 보면 여기 지금 요 단지들인가 보네요. 4월 달에 입주한 용산동의 2개 단지, 그죠? 요 2개 단지가 지금 전세 매물수가 거의 지금 한 200개 정도 되네요. 전세 매물수가 200개 정도. 200개면 뭐 많긴 많은데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보시면 전세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소화가 되고 있긴 해요. 소화가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단지는 조금 덜하네요. 3블록은. 그래서 사실 요런 입주 물량만, 단기의 입주 물량만 요렇게 체크해봐도 그 다음은 이제 10월 달이니까 조금 이제 한동안은 얘들 입주 물량 소화하는데 3, 4개월 정도 더 걸리겠죠. 더 길면 6개월까지 갈 거니까. 그게 6개월까지 소화 안 됐는데 10월 달에 얘가 또 입주한다. 그러면 이제 더 크게 얘는 하락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유성구였고, 군산은 매수 매도 모두 움직임 없고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구도심 나운동뿐만 아니라 수성동과 조천동 신도심의 신축 아파트들도 수요 부진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군산 한번 보면 거래가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매매 거래인데 그래도 지난달 거래량은 약간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어쨌든 3월 달 거래량은 다 되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그래도 요 정도로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 지금까지 거래량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요 얘기는 요 동네 위주로 사실 이제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본 게 뭐냐면 매매 부분입니다. 매매. 요렇게 사실 한번 보시고 이슈 있는 것들 보시고 공부해서 그러면 전국의 흐름들이 사실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보시면 용인 처인구를 우리가 안 봤잖아요. 그죠? 용인 처인구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거래량이 보세요. 거래량이 갑자기 파란색 거래량 보이십니까?
지금 완전 거래량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인 처인구 거래량이, 예, 거래량이 여기 급등하고 있죠. 요렇게. 이게 뭘까요? 뭘까요? 자, 이 보시면, 자, 실제로 한번 거래량이 제가 뭐가 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래량 증감 지도로 가서 3월 달 거래량을 한번 보면 용인 처인구가 요렇게 빨갛게 거래량이, 예, 용인 처인구 거래량이 요렇게 빨갛게 지금 3월 거래량이 다 집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거래량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36%, 36개. 자, 여기 보면 용인 처인구에 어떤 데냐? 지금 어디입니까? 남사읍. 남사읍이 전월 거래량이 24건이었는데 벌써 거래량 집계가 3월 집계가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73건으로 올라와서 49건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200%가 이미 넘었습니다. 200%가 넘었어요. 그게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 어디입니까?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들이 지금 다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졌냐? 전월 대비해서 지금 원래 한 건 터지던 게 17건, 16건 터지고 13건 터지던 게 23건 이미 거래가 됐고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예,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팍 올랐습니다. 팍 올랐어. 거래량이. 예. 그래서 자, 야, 참 재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그러면 가격이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예. 자, 이제 다시 증감 지도로 보면, 자, 이번에 알아보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용인 처인구가 이렇게 사실 혼자서 그죠? 주변에 다 빠지고 있는데 용인 처인구가 혼자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용인 처인구 전체가 그런 건지, 예? 그게 사실 궁금할 거잖아요. 이게 퍼져가지고 진짜 뭐 용인 처인구 근처의 아파트들이 다 올랐는 건지.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면, 자, 용인 처인구에 지금 매물 시세 하위가, 매물 시세 상위가랑 매물 건수거든요. 매물 건수는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매물 건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죠? 하위가 가격이 톡 튀어올랐죠. 상위가도 마찬가지고. 예, 가격이 튀어올랐습니다. 근데 전세는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전세 매물 물량은 많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자, 어느 단지가 그런 건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이게 용인 처인구 아파트 전체 아파트를 제가 다 이렇게 추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볼 거냐 하면 한 달 전 대비 시세 증감률로 제가 정렬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증가한 단지가 28%, 27%, 11% 이렇게 증감을 했죠. 이렇게 증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떤 단지들이다? 예.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예, 남사읍의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4단지, 3단지. 예, 얘네들이 뭐다? 여기 보시면 마우스 이렇게 올려볼게요. 예, 보시면 이렇게 매매가가, 실거래가 급등했죠. 호가는 더 드라마틱하게 급등했습니다. 호가는 전세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매매가만, 이렇게 파란색 매매가만 급등했어요. 3단지 마찬가지고 6단지 마찬가지고 5단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딱 이렇게 증감률로 보니까 보입니다. 그죠? 시세 변동을 보면 매물 시세가 1개월 전 대비해서, 이 보시면, 자, 1개월 전 대비해서 8,600만 원, 6천만 원, 4,500만 원, 4,800만 원씩 막 몇천만 원이 몇 주 사이에 막 올랐어요. 예. 그죠? 자, 요렇게 보니까, 근데 우리가 뭐가 보인다? 나머지 단지들은 여기 지금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말고는 다른 단지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뭐 1%씩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얘네들만 거의 10% 이상 급등하고 나머지 단지들은 밑에는 뭐다? 하락하는 단지들도 아직 그대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용인 처인구 전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요 특정 단지, 그리고 특정 요 근방, 그죠? 이 남사읍 근방에 있는 애들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동읍, 고림동, 요까지 이동읍도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위치를 한번 임장지도로 확인을 해보면, 자, 결국에, 그죠? 요 이 편한 세상, 우리가 이제 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00조 투자한다고 3월 15일 날 발표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근방의 아파트들입니다. 결국 다, 그죠? 이 근방의 아파트들. 예. 이 근방의 아파트들이, 예, 그죠? 여기 거의 다 뭐 이렇게 위성으로 보면 산에 둘러싸이는 정말 공기 좋은 곳인데
예, 요렇게 그 단지들이 요렇게 올랐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호재로 요렇게 다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도 제가 글을 한번 썼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제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썼었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길게 보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히려 큰 악재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평택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들어올 때 일자리는 엄청나게 들어왔지만 일자리보다 더 순식간에 단기간에 공급을 때려부었거든요. 예, 공급을 거의 신도시급으로 공급을 한 번에 때려부니까 결국에 수요 대비 공급으로 가격은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호재가 큰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차츰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공급은 어떻게 된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기간에 얘네들이 보시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거의 뭐 실거래가 막 1억씩 오른 단지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실 산으로 둘러싸인 단지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추격 매수를 지금 하시는 거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호재를 가지고 사실 투자를 하는 것들은 정말 그런 내가 사고 팔고를 정말 빠르게 단타로 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왜냐하면 그 호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미 가격을 올려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초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호재를 보고 투자를 내가 하게 되면 결국에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가 돼서 나중에 물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간 통계를 요렇게 매매도 받고 전세도 한번 이제 볼게요. 전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 한번 보면 서울 광진구 신학기가 끝나고 전월세 모두 거래가 한산하다. 이것만 봐도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애들 신학기 개강하기 전에, 그죠? 그 전에는 전월세 거래가 원래 잘 되는데 이제 전월세 그 개강까지 끝났으니까 한산할 때라는 겁니다. 원래도. 그리고 자양 1구역 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반기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요즘 아파트 이름 너무 어렵습니다. 878세대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급전세만 조금씩 소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강남구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3,375세대 입주 지정 기간이 5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대치동 대치프리우스 밋이 489세대가 6월달 입주 예정이라 전월세 매물이 많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강남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이니까 강남 한번 눌러서 보면 실제로 1월달에 1월달에 수서 역세권의 신혼 요거 600세대 정도 하나 입주가 있었고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2월달 대치프로스지오 서밋 5월달. 그래도 2023년에 요거 두 개만 넘기면, 그죠? 강남구에는 크게 물량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지금 전월세 매물이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그렇게 지금 입주가 2월달에 했는데 2월달에 했는데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2월달에 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금 한 2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물량이 지금 아직 1200개 이상 남아있네요. 그죠? 이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5월달에 요 입주하는 것들도 뭐 500세대밖에 안 되지만 영향을 조금 더 받겠죠. 이게 얼마나 다 소화가 다 될 거냐, 빠른 속도로 소화가 될 거냐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에 나중에 1월달에 입주할 때 6,000세대거든요. 7,000세대거든요. 거의. 얘가 얼마나 또 전세가가 하락에 영향을 받을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소화가 빨리 돼야지 얘도 나중에 그 소화하는 기간이 짧아질 텐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 8달구 보면 수원 전역 인접한 지역들이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 하반기 입주 예정인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3,000세대가 일찍부터 전세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제로 수원 8달구에 어떤 힌트를 주고 있습니까?
수원 8달구뿐만 아니라 수원 전역과 인접한 지역들의 입주 물량이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원 8달 왜냐하면 같은 생활권의 주변의 입주 물량들이 많으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 8달구 주변에 8달구 주변에 수원 8달구 물량은 7월 달에 요것밖에 없지만 권선구 권선구의 물량 요렇게 있고 장안구 물량 요렇게 있고 영통구 영통구 물량은 6월 달에 요렇게 1,500세대 정도 있네요. 처인구 요렇게 이 처인구도 좀 23년에 물량이 많네요. 요렇게 주변에 가까운 단지들은 꼭 필수로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같이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것만 사실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이게 지금 얘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문제가 많아서 이게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구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천 중구도 많이 빠졌네요. 인천 중구도 보면 이 편한 세상 요렇게 1,400세대 세대수가 큽니다. 인천 유름 노르웨이 숲 에듀오션 520세대 대단지가 이어지고 전세가 약세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다? 대부분 갑자기 이렇게 사실 그런 물량의 약세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입주라는 거예요. 입주. 그 입주고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가격의 충격을 많이 준다. 그것들이 소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되느냐에 따라 다시 반등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울산 북구로 가보면 올해 울산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고 임차인들이 이동하지 않는 분위기라 전세는 가격을 낮춰도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금주는 매곡동과 달천동의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 울산 북구를 한번 가볼까요? 울산 북구를 한번 가보면 올해 하반기에 입주가 꽤 많네요. 울산 하반기에 입주가 꽤 많고 울산 그러면 다른 지역들 남구가 6월 달에 입주가 하나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요렇게 주변 동구가 문제네요. 이거 지금 지웰시티 자이. 예, 이거 투자자들 엄청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예요? 이 지금 전세 매물 쏟아지고 있죠. 5월 입주인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2달 남았으니까 한 달 남았네요. 전세 매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게 지금 세대수가 큰데 합치면 2,700세대 정도 되니까 얘네들도 지금 전세 그죠?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제 동네를 넘어가서 그쪽으로 너무 싸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고 또 계룡 세종 옆에 있는 계룡도 하락폭이 크네요. 원인이 뭔지 보면 이게도 입주입니다. 그죠? 입주 전세 물량이 여유 있는 편이고 계룡자이 600세대가 하반기에 입주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신축 단지 위주로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실제로 주변의 입주들도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그래도 지금 증감률이 이렇게 이제 KB 주간 증감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증감률은 하락 증감률은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번 주에 갑자기 매매 증감률이 이렇게 펑팡 튀어오른 데는 이게 용인초인구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숲시티 그죠? 삼성전자 300조 투자한 한숲시티 덕분에 이렇게 돼 있지만 전체적인 지금 이런 흐름들은 아직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올라왔지만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시장 전체가 움직이려면 특정 한 단지가 저렇게 호재로 빵 터진다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게 움직여 줘야지 움직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 전체가 움직여서 천천히 다 움직여서 방향이 바뀐 건지 특정 한 단지만 호재로 해서 움직인 건지 이제 그렇게 분석을 조금 디테일하게 오늘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도 나름 거의 지금 20분 넘게 같이 한번 훑어봤는데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시간들 이제 종종 같이 가지면서 여러분들하고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